매년 열리는 기후회의? 솔직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요, 2025년에 열릴 COP30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회의가 아니에요. 아마존의 심장부에서 돈, 역사, 그리고 정의를 걸고 벌이는 거대한 기후 줄다리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치열한 협상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까요? 과거에 집을 막 어지럽혔던 쪽? 아니면 지금 같이 사는 가족 모두가? 바로 이 끝없는 가족 싸움이요. 지금 코비30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벌이는 갈등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COP30의 핵심은 바로 이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게 그냥 환경회의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에서 과거의 책임과 미래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정말 치열한 협상이거든요. 그 핵심 쟁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콥30이 대체 뭐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30번째 회의고요. 2025년 브라질 벨랭에서 열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파리협정 10주년을 맞는 해라서 각국이 새로운 감축 목표를 내놔야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서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입구에서 열린다는 점, 이 장소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 치열한 싸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빛 독촉장처럼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거든요. 바로 이 탄소 신용카드, 대체 누가 다 긁었냐 하는 겁니다. 바로 생태적 부채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뿜어내면서 경제 성장을 하는 동안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을 거의 다 써버렸다는 주장입니다. 그 결과 이제 막 경제 발전을 시작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은 쓸 수 있는 한도가 거의 없는 꽉 찬 신용카드를 받은 셈이죠. 이 개념은 기후 문제에 대한 돈 얘기를 자선이 아니라 빚 갚아라 라는 채무 변제의 문제로 확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입니다. 이 책임에 대한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왔어요. 1997년 교토 의정서 때는요, 선진국한테만 법적인 감축 의무를 지게 했어요. 먼저 어지럽힌 사람이 치워라. 딱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2015년 파리협정에 와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치우자. 근데 각자 사정 봐가면서 뭐 이런 느낌인데, 바로 이 사정을 어떻게 볼 거냐, 여기서부터 갈등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 불평등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근 옥스팜 보고서를 보면요. 세계 최상위의 0.1% 부자가 단 하루 동안 뿜어내는 탄소량이 하위 50%의 사람이 1년 내내 배출하는 양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바로 기후협상 테이블 밑에 깔린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인 거죠. 자, 이렇게 뿌리 깊은 갈등이 COP30 협상 테이블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전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돈, 목표, 그리고 단어. 이 세 가지를 둘러싼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격렬한 전쟁터일 텐데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누가 돈을 내고 또 그 돈 주머니는 누가 쥐고 있을 거냐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손실과 피해 기금인데요. 이걸 누가 운영할 거냐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선진국은 효율성을 따지면서 세계은행이 관리하자고 하고요. 개발도상국들은 그건 지원을 내세운 부채의 덫이 될 수 있다.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걸린 근본적인 싸움인 셈입니다. 두 번째 전쟁터는 목표에 관한 겁니다. 야망이라고도 하는데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건지 그 약속의 수준을 정하는 문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야망의 격차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죠. 하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으려면 전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아주 명확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바로 이거죠. 재정 지원 없이는 야심찬 목표도 없다.
선진국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과감한 감축 목표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결국엔 이 목표 설정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쟁터, 여기서는요, 단어 딱 하나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에 수많은 나라의 경제, 그 미래가 달려 있어요. 바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페이즈 아웃이라는 표현을 쓸 거냐, 아니면 전환잉, 트랜지셔닝 어웨이라는 표현을 쓸 거냐, 이 두 단어의 싸움입니다. 퇴출은 말 그대로 화석연료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고요. 전환은 끝나는 시점 없이 그냥 후지부지 될 수 있는 아주 모호한 표현이죠. 최종 합의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천조 원의 투자 방향과 국가산업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팽팽한 출다리기,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COP30 이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극적인 타결을 이루는 글로벌 협력입니다. 선진국들이 대규모 기금을 약속하고 진짜 녹색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협상이 깨지고 각국이 탄소 국경세 같은 걸로 무력 전쟁을 벌이는 분열과 기후 전쟁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요. 기후 위기를 막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피해에 적응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좀 애매한 합의에 그치는 거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제 정치부터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직접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논의들은요, 결국 배출량이나 돈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애초에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이 깊은 불평등은 그대로 놔둔 채 과연 기후위기라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COP30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전 세계의 대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 대답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겠죠. 결국 COP30에서 벌어지는 이 줄다리기는 단순히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또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많은 짐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의 문제인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시험의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